지금 그 서울시장 지금 판세나 네. 서울시장과 관련된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최근 본 바로는 박주민 의원이 지금 1대1 경쟁에서 우선 이기죠.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2번 연속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네. 그러니까 꽃이라는 데서 조사하는 데서도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네. 지난번 조사하는 데서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여튼간에 이제 민주당 후보 중에 네. 오세훈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제 여기 출연하면 오세훈 시장 안 세요, 약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제 말이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라는 게 좀 약간 기세잖아요. 네. 기세인데 그 전만 해도 사실 민주당 후보로 이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영입론, 이야기도 차출론, 나오고. 수혈론 나왔죠. 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막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그때. 그때 제가 계속 그죠. 아니다. 오세훈 약하다. 네. 오세훈이 실질적으로 해 놓은 성과가 없고 그리고 해 놓은 것도 엉망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드러나면 바로 빠진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원님이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좀 답변을 하시나요? 지난번에 그 서울시 1층까지 가셔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만나지 않았고 네. 약간 이제 그 후보군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모른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한강버스 저렇게 하는 게 행정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감사회장은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행정이에요. 그리고 종묘 앞에 그냥 도시 전체 기능 생각 안 하고 수직적으로 높은 건물 짓는 게 행정이에요. 저는 아니, 사실은 그리고 서울은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라서 정치에 기반한 행정을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 행정력 동원해서 밀어붙이기.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때 되게 이상했던 게 일반 시민이 가서 시장을 만나겠다라고 해도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아니 꼭 시장을 나가겠다는 걸 떠나서 서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야 한번 얘기 좀 하자. 내가 서울과 관련된 얘기할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하신 거죠. 몇 번 저는 뭐 수차례 요청도 걸쳐서. 했고 토론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뭐 토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예. 면담 신청해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렇죠. 뭐.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출구로 들어갔던 맞아요. 기억인데요. 다른 맞아요. 출구로 들어갔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출구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다른 통로로 들어갔는데 역주행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박주민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뭐 이 정도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김민석 총리는 그렇게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어떻게 돼요? 아니, 전 그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은평구 지역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해갖고 했는데 도망다니다가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등장하자, 아유, 한번 만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만나달라 그래도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고 맞아요.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한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또 입법가인데 면담을 요청하든 토론 네. 요청을 하든 계속 거부 이것만 일관해서 보여주는 게 자체가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없거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정치를 하고 있구나. 본인의 이런 명태균 이슈나 본인의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얘기가 있었고 맞아요. 본인의 이런 어려운 정치적 현실을 타결하기 위해서 진짜 이 정치를 하는 건 오세훈이다. 그러니까 행정의 실패를 정치로 풀어보려고 한 거 아니냐. 본인이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강버스나 종묘, 밭들어총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실패잖아요. 본인의 실패. 본인의 실패를 정치적으로 좀 무마하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역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갑자기 김민석 총리 너 나와 한번 만나자 이런 건 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김 총리가 어찌됐든 나는 이제 서울시장 여론에서 빼달라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제 네. 됐잖아요. 괜히 이제 네. 오해받으면 안 되시니까. 네. 예, 아무튼 근데 그 서울시장 선거를 논할 때 네. 서울시장도 시장이지만 사실 시의회 구성도 되게 중요한 되게 요소잖아요. 중요해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지방선거 네. 서울시의회 선거의 판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뭐 궁금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뭐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돼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저희가 7에서 9%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서울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격차가 작긴 해도 그래도 꽤 앞서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그것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서 맞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보통 대통령님 국정 지지도를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제 시의회 판세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보면 대통령 취임 1년 차 이렇게 벌어진 선거는 결국은 그 대통령의 선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네. 지지율 지금 사실 지방선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형적으로 좀 국민의힘 중심으로 된 건 윤석열 취임 이후에 바로 있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바람이 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거. 자 이제 뭐 출마 선언도 하셨으니까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출마 선언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출마 선언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하나 또는 두 개씩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예. 오늘도 이제 AI 관련된 정책, 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호선 관련된 정책도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할 겁니다. AI는 언제 발표? 제가 AI는 AI 오늘 전문가잖아요. 오후에. 오후에. 예, 오늘 오후에. 예, 제가 서울 디지털 보좌관도 있었고 지금 AI 지금 위원회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네. 전략위원회 네.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 요즘 궁금하네요. 한참 고생하고 계시겠네요. 예, 궁금하네요. 예.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예.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예. 발표 아니 제가 하고. 조금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 이 AI라는 큰 기술의 그늘에 네.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소상공인이나 지역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클수록 그늘이 크거든요. 맞아요. 이게 기술의 변화는 항상 이런 소외를 가지고 오고 격차를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근데 AI라는 이 기술의 변화도 지금 똑같은 그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 같다. 최근에 보면 이제 청년에 대한 고용이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경험자에 대한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면 맞습니다. 좀 더 더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 예. 있다라는 이유로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청년에 대한 신입에 대한 고용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간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이제 제 공약에 들어가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불교 방송은 네. 일부 프로그램은 아예 작가가 없이 AI가 대본을 쓴대요. 그 유튜브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 정치는 행정은 좀 그런 부분도 그 밝음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 빛에 생기는 그늘 이 그늘도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뭐 무영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무영등. 이 수술실의 등은 그늘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술들의 등은 무슨 일종의 그 기술적인 게 있는 거냐. 그래서 좀 그늘 없는 기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튼 AI 꼭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나는 월요일 날 안 오는구나. 그때 여기 앞에 앉아 계시면 여기 좀 앉아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AI 좀 그 관심 있게 좀 보고 주택 정책 그 연간 1만 호 공급, 청년 주택 1만 호 공급. 뭐 어떤 4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 1년에 1만 호씩 이렇게 공급을 할 생각인데 음. 서울 지역에 노후된 공공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 같은 경우 30년 넘은 데가 200군데가 넘어요. 네. 30년 넘으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를 복합 개발로 청년주택을 넣는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뭐 오류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업을 했죠. 그래서 200여 개의 공공청사를 재건축할 때 200개 정도의 청년주택이 나오면 대략 4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추진을 해서 임기 내에 이제 보통 3년 정도 걸려요. 그때부터 이제 10,000호씩 체계적으로 공급하겠다. 네.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에 월 5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단순히 원룸 이런 거보다는 투룸 정도 형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런 주택 정책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조금 외진 곳에다가 네.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근데 주민센터는 예. 다 역세권이에요. 그래요. 예. 주민센터는 그걸 잘하셨네.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한 동네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맞습니다. 교통이 편한 곳에 주민센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고기를 딱 하면은 역세권 또는 역이 없더라도 버스라도 타기 좋은 곳에 집이 들어가게 되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게 예. 돼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필요 예. 없는 곳에 뭐 몇만 원을 짓는다 해서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꼭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어제 당정대 회의 하는 거 보셨어요? 고위 당정 회의 한 거 보셨죠? 네네. 결과 1월이나 내년 초에나 이제 공급 정책 네. 발표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그런데도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의견을 좀 내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공약은 몇 년 전부터 사실 검토했었던 거라서.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국토부랑 이 오세훈 시장 간에 약간 이게 처음에는 장관하고 만나갖고 막 되게 사진 찍고 막 그러더만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용산 기지창에 네. 지금 현재 지으려는 그 호수보다 더 좀 많이 져라라고 이제 국토부가 요청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시간이 늘어난다. 이게 호수를 늘리면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요. 네. 지금 서울시는 대략 6,000호를 넣겠다는 거예요. 주택은.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 오피스로 가겠다는 건데 2031년에 오피스가 대대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서울에. 네. 그래서 네. 오피스를 과연 그 정도로 많이 용산에도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요. 일단은. 네. 두 번째는 뭐 8,000에서 10,000호까지 늘리는 거는 특히 기본계획 변경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20,000호 뭐 이렇게 늘려면은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래봤자 걸리는 시간이 1에서 2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넣고 후회하느니 오피스 위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느니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해서 1년, 2년 정도 좀 걸려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지연됐긴 지연됐지만 네.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용산 이 부지에는 적어도 주택이 20,000호 이상 들어가야 된다. 시간이 좀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피스 중심의 구조가 타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가뜩이나 어찌됐든 이게 주택 공급 자체를 할 만한 땅도 없고 서울에 네. 지금 겨우 이제 거기가 어찌됐든 서울 중심부에서 의미 있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곳 중에 하나죠. 네,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 더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이걸 다 그냥 통으로 매각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로 주겠다 통으로 또 다 매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부지를. 그러면서 또 영종률 막 1000% 이상 해주면서 그 통으로 매각하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소중한 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그래서 공공성을 좀 띄어서 서울 시민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전체에 뭔가 어떤 이익을 주고 기능도 거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게 좀 맞아서 매각 방식보다는 공공이 주도해서 그냥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개발 계획은 너무나 오피스에 치중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것을 좀 시민들의 요구도 좀 주거 확충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넣어서 뭐 20,000호 정도라도 좀 넣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민주택이나 청년주택 이런 주택 공급이 그냥 믹스 차원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그런 주택들이 있어야 네. 선진국 아닌가요? 선진 도시 아닌가요? 특히 지금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거든요. 서울이 그래서 축소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서울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도시는 활력이 있을 수가 없고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딩 도시로서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겠다. 이건 정말 서울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미래 전혀 생각 안 하는 행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고 보고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과거에 갇혀 있고 맞습니다. 예. 뭔가 어떤 비전,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에 넥스트 스테이지의 서울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걸 허물고 새로 짓는 이 방식보다는 이 고쳐 쓰는 방식, 이 도시의 모델이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 짓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연희동 프로젝트, 연희동 좀 이렇게 많이 만들겠다, 연희동 같은 곳을 많이 만들겠다. 네. 이것도 제가 사실 제 그런 공약인데요. 맥락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무슨 네. 얘기냐면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어요. 관광객은 그리고 경기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렵고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예. 지난주에 샤로스길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근처에 알죠. 예, 예. 최근에 좀 떴던 데를 갔는데 와 거기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 몇몇 군데에만 집중해서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 연희동길 같은 경우 뭐 이런 데를 한 10군데 정도 만들어 보자. 로컬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그래서 각자 특색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찾아오고 네.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홍대, 명동 이런 데만 가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게 아니라 그런 데로 퍼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패스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쓰게 하고 마이스 산업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회의나 이런 거 하러. 그분들 그러면 마이스 회의하는 주변에 이런 로컬 크리에이티브를 홍보하는 그걸 같이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도 저거 뭐야 재밌네. 그럼 나 저기 가봐야지. 이런 연계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한 10개 정도의 연희동 같은 데를 만들고 예. 또 그런 곳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실제로 거기 가서 좀 물건이나 이런 거 사면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패스 같은 것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전역을 좀 따뜻하게 만들자. 예. 이런 공약을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죠. 예.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 우리 경치부 기자시니까 야마가 하나 나왔네. 박주민은 연희동, 정원호는 성수동. 성수동. 아니 저는 말씀 연희동과 들으면서 성수동의 싸움. 네.